둔산동 동화선입니다. 뭐 1, 2등급은 뭐 제하고, 그다음에 뭐 7등급 이하도 제하고, 3에서 7등급 제일 많거든요. 최우선 공부법이 뭘까요? 1, 2, 3, 4, 5에서. 시험 접근법이요. 전. 누구야? 네, 5번이요. 네, 4번입니다. 4번. 답이 정답. 예. 정답이 4번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3등급 오면 부모들은 이렇게 등급별 공부법을 몰라서요 하고 전체 커리를 작성하기를 바래요. 커리. 이 등급법 공부법이 다 다른데 얘가 정체되는 이유는 이 등급, 2등급이면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공부법의 개선이 생활습관 커리를 통해서 생활습관이 개선이 안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를 부모들은 많이 원하고요. 학생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기본서로 개념을 미진하게 해서 개념만 하면 올라간다고 생각해. 근데 개념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특하고 수학이 중심이 돼버려요. 얘네들이. 왜? 학교에서 수특 수학 나가면 정신없이 이거 쫓아나가야 되니까. 수특.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능 기출 문제를 다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이 수능 기출 문제를 뭐 20회, 10회 독에서 10번에서 20번 사이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수능 기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데 이거 풀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수능 기출 문제를 10회에서 20회 하면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최우선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적 올리는 데는 시험 용어, 시험지 접근법, 그 다음에 거기에 개별적으로 있는 심화 이론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거고 요거는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령 있게 좀 생각하면 이 수특 같은 경우는 그냥 받으면 다 풀어버린 다음에 틀린 것만 심화해서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거를 천천히 학교 진도나 인강에 따라서 하면 되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먼저 다 모의고사처럼 푼 다음에 다시 이거를 틀린 것들을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지나면 수특 해설서가 나오고 수한도 해설서가 나오니까 이 해설서가 나올 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치면 이렇게 해설서가 나오면 이 베타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또 되니까 빠르게 풀고 틀린 것만 본 다음에 이 해설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본서 학생들은 이렇게 기본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학생들은 기본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공부법 모른다고 생각하고 동화쌤은 이렇게 수능 기출을 보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수능 기출을 보면서 기본서 기본 개념도 없는데 수능 기출 어떻게 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기본서 뭐 어떤 내용을 보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냐고. 수능 기출 문제를 암기하고 기억하면 이거와 관련된 이걸 풀기 위한 기본서를 본다. 보통 이제 이 과목마다 선생님들 의견이 이렇게 수능이 있으면 이 70%는 매년 똑같은 범주에서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은 상황들을 나와요. 이 70%는 요거만 조금 바뀌어요. 이 중에서 30% 중에서 한 10% 정도가 킬러 문제일 뿐이고 10% 정도가 두 문제 정도가 10%. 이 70%는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7등급은 이거 70%를 이 수능 기출만 파악해서 이거를 쫙 푼다 손 치더라도 점수가 3등급을 돌파해버린다는 거죠. 왜? 이 30% 안에 있는 것도 맞거든요, 몇 개는. 그러니까 2등급, 1등급이면 요 30%의 변별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특, 수한도 아니면 뭐 안 보기도 하고 뭐 하는데 왜? 수특, 수한 수준은 너무 쉬워서 이 70%는 완전히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는 오답 정리도 하고 테마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반복해서 익숙하게 유형이 눈에 딱 띄면 되거든요. 유형.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은 주제가 어디 숨어 있고 어떤 공식으로 나오고 어느 범주에 나오고 어떻게 유사하게 나왔었고 이것만 알아도 주르륵. 마더통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보면
여기에 ATP 나오면 이 문제 다음 ATP, 여기도 ATP, 여기도 ATP. 왜? 매년 기출한 거 보니까 다 비슷하고, 여기에 조금 나오고, 여기 조금 나오고, 이걸 다 연결시키면 나중에 여러 번 보다 보면 통합돼가지고, 기출 문제를 10번이나 20번 보게 되면, 아, 나중에 기본서 가면 ATP 있고, 이렇게 싸그리 정리해야지. 이거 봤어. 이거 안 나왔었는데? 이거 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수능 공부 37등급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기출문제예요. 이 10회, 20회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를 배워야죠. 요거, 수능 기출 분석하는 방법. 이제 제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써놨는데, 요거만 수능 기출 문제를 애 상황에 따라서 10회, 20회 독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무식하게 그냥 7번 이상 읽는다고 하시더라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읽을 걸 줄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여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서 한 7번 되면 다 줄이면 요걸 가지고 10번 봐버리고 7번 했으니까 13번 봐버리면 20번 봐지거든요. 그럼 유형이 완벽하게 외워지면 공부의 기준이 생겨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수능 공부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수능 기출 문제는. 수능 공부의 기준이 나오는 게 기준이 출현하는 게 수능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할 때 3등급, 7등급에서 최우선은 수능 기출 문제 읽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동아쌤입니다.